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지금 1%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움직임이 좀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가 장 초반에 5% 정도 하락 구간까지 훅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뭐 준투매 양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앞으로 나빠질 부분에 대한 하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상승하는 부분은 무조건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건 뭐예요? 실적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락할 때 나오는 한 가지 내용은, 보세요. 주가 고가에 있어요. 그러면 고가에 떨어질 때는, 또는 저가에서 확대시킬 때는, 이 고가에서 떨어질 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주가가 앞서서 좋아지는 내용을 반영해서 먼저 올랐죠. 그럼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24년도에 여기 대략 한 10만 원 정도에서 58만 원 정도, 한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서 시가총액이 막 40조, 50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뭐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르지 않은 요 가격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도 비싼 가격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항상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싸다는 개념을 누가 잡나요? 그냥 시장이 잡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떤 계산법을 알아 그래가지고 뭐 내 계산법에 맞지 않으면 그 주식은 뭐 틀린 거,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올라가는 주식, 즉 성장 산업에 있는 주식은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다.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된다. 왜?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쵸? 자, 테슬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테슬라 주가 안 좋죠? 근데 테슬라가 주가가 좋았을 때, 그쵸? 좋았을 때는 비쌌다고 치고 지금이라고 보더라도 비싸지 않을까요? 비쌉니다.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돼요. 그러니까 가치만큼의 평가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은 평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숫자를 대입해서 보면 뭐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지금 10의 돈을 벌고 있는데 앞으로 얘네 100을 벌 거니까 너네 한 80, 90 요 정도까지 가도 괜찮아. 앞으로 100 정도 돈 벌 거니까,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를 매매할 때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리는 한 가지 그 추가적인 이유가 있죠.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괴리가 생긴 거예요. 이 폭이 생긴 거예요. 이 폭을 채우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62평으로 저는 잡고요. 62평을 하회하는 부분은 모두 공매도들이 만든 거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전기차 시대가 아예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아예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돼 가지고 뭐 보조금을 다 날리겠다 막 이런 얘기들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보조금을 날려도, 그쵸? 판매가 되지 않아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연기관의 판매는 그냥 없어집니다. 이건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조정을 받는 건 먼저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고, 오른 부분에 대해서 62평을 하회해서 조정을 받는 이 구간 이런 부분들은 공매도가 계속해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왜 난리를 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봐야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될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공매도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대가 그냥 아예 안 와야 된다. 그쵸? 그리고 요즘에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벤츠에서도, 그쵸? 뭐 EV 쪽에 대한 뭐 시기를 한 3년 정도 뒤로 미루겠다. 뭐 포드에서도 그랬죠. 그쵸? 지금 EV 쪽으로 준비하고 있던 걸 조금 미루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까지 얘네들 점유율 보면 돼요. 벤츠 EQ 시리즈 있죠. EQ 시리즈. EQ 시리즈 한국에서 지금 철수하고 난리 났. 이거 안 팔려요. 이거 그냥 중고차 가격만 보더라도 그냥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서 그러는 걸 그냥 좋게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타점. 그쵸?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려요. 저것 때문에 내려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62평선까지 여기, 그쵸? 33만 원 정도 이상에서는 실적이 뭐 한 3분기 4분기 가면서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빼면서 만들었고, 그쵸?
그 조정 구간을 만들었고 62평을 하회하는 이 구간은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그냥 단지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타점 잡아야겠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는 아까 뭐라 그랬나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럼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위험도 있겠죠. 그게 변동성입니다. 근데 그 변동성은 내가 너무 고가에 잡고 뭐 저가에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그 시작점이 어딜까? 그 지점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세 원리, 즉 신고가 구간에 매매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가격 전략이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요. 이 내용은 다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타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손절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자 내용 볼게요. 금약을 제가 3월 초에 공략을 해서 1박 2일 만에 15%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한 번 더 팔았어요. 그러면서 12% 손절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서 이쪽 떨어졌는데 매도해서 손절한 거죠. 12% 이런 정도의 매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하고 다시 매매해야 되는 그런 구간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실제 제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한 거고 근데 수익 나는 부분 그렇죠. 15% 수익을 났었던 부분 정확하게 1박 2일 걸렸고요.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그렇죠. 물론 뒤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저는 다시 타점을 잡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함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소통방에 한 1,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보세요. 4월 8일 시장가 매수 오늘이죠. FNS텍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왜? 돌파 종목이니까. 돌파하는 종목군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호가단에서 다 나옵니다. 자 내용 볼게요. FNS테크 자 오늘 23% 정도의 강세 구간이죠. 언제 샀나요? 그렇죠? 돌파 구간 이틀 동안 거의 뭐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렇죠? 그 밑에 JNTC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근데 돌파 구간 그렇죠? 모두 다 가격을 먼저 반영시키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뭐 금양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지만 2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냅니다. 우린 여기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쪽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2월 달에도 제가 큰 폭으로 시세를 한번 냈고 중간에 손절 한번 했습니다. 8% 1% 그리고 1월 달에는 손절하기 전이죠. 2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냈고 이번에도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떨어지니까 뭐 한 15% 내외 정도 나오는데 떨어지더라도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해서 강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반도체 강하잖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74.8% 그리고 정확하게 돌파 구간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다 보셨죠? 돌파 구간 무조건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고 돌파 구간에 내가 매매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종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정확하게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종목에 맞춰서 내가 최소한 그 발맞춰서라도 내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 봐야 된다. 그렇죠? 왜? 아까 전에 시세 원리를 다 말씀드렸죠. 먼저 반영합니다. 가격이. 그렇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매매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리에 대해서 무조건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용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나왔고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공매도 세력들이 찍어 누르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가 찍어 누르는 부분을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는 왜 와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뭐 보조금 때문에 없어지거나 할 일은 없다.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늦게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내연기관 판매를 안 합니다라고는 그 기간에 맞춰서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만 딱 기억하시고 조정 구간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먼저 가격이 반영하니까. 자, 그러면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올라갈 때 매수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신고가 돌파 구간은 그쵸.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4월과 5월 달에 좋은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이다.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에코프로비엠 아직 매도할 때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뭐 고가에 물려 있으면 절대 매도할 때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다 왜 그런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